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 어제 새벽에도 좀 산행을 좀 다녀오고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이제 인천에 있는 계양산 그리고 토요일 날은 북한산을 이렇게 연이틀 등산을 좀 했었는데요. 어,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이거 가는 것 같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온도 적당하고 날씨도 좋고 하늘도 너무 맑은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다들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고 외부 활동 많이 하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날씨도 좋고 참 그런데 이번 한 주 시장의 날씨는 정말 참혹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지수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각각 마이너스 6%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매일같이 장중 변동성이 0.5%만 나와도 사실 적은 게 아닌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3%는 기본으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칫 뭐 지수가 올라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그 하락의 폭이 너무 큰 극강의 변동성을 동반한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원님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과도하게 저점을 맞추려고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하고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겠지만 그걸 100%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변동성 국면에서 제한된 매매, 절제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추격 매수를 하고 난 이후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람 심리가 원래 그래요.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좌는 이 좋은 장에 엄청나게 사실상 일주일 빠진 거지만 나는 단타로 복구하기 위해서 계좌는 한 달치 수익을 닦아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최근에 시장 상승할 때 벌었던 수익을 단 며칠 만에 날려버리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런 강한 변동성 동반할 때는 내가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 지수의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근처에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변동성을 동반하는 구간에서는 뇌동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과도하게 내가 봤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많이 사용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4200포인트에서 개인이 구조를 샀습니다. 이 외국인들 물량을 다 떠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게 소화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 힘을 올리기 위해서는 9조가 아니라 18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시장이 V자로 올라간다? 이건 좀 어렵죠. 대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정부의 의지가 들어와 있고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지수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4200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 후 폭풍이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신용융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겼죠.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역사적으로 신용장고 최대치를 넘으면 좀 있다가 극강의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한번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정상화되고 털어버리고 정상화되고 그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 강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 보면은 지수가 마이너스 고점 대비 6% 빠졌는데 개별 종목 단에서는 마이너스 30% 많게는 마이너스 4, 50% 빠진 종목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뭐 상관없어요. 업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AI에 포함되지 않고 글로벌리하게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군들은 대규모 투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다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죠. 즉 받아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다 끝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가 되면 다 자기의 타이밍이 오는데 지금은 아닐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물타지만 않으면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산업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먼저 뭘 줄일까요? 원래 정석적인 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군들, 즉 플러스 지키는 종목군들은 더 오래, 더 길게 끌고 가야 되고, 마이너스가 지키는 종목군들은 적당한 선에서, 예를 들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 15% 혹은 마이너스 10% 이상에서는 강제적으로 컷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한 손절 컷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이후에 다시금 이 물량을 채워야 될 때가 있다. 그때 알아서 다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 탈 때는 이럴 때 타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게 확인되고 수급의 변곡이 확인되면 그럴 때 물 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여전히 D램과 낸드 쪽이 글로벌리하게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은 그만큼 최근에 단기적으로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8%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죠. 그럼 이들 종목이 한 방에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다른 거 단타하지 말고 SK 하이닉스를 잘 노려서 거기서 복구하려고 고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힘든 시장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 시점 단기 조정 국면인가 하락의 초입인가, 셧다운 해제는 곧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시킬 것이다. 이게 그렇다고 신고가를 만들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 12월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랐다 빠지고 다시 오르고, 또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반도체 흐름을 바꿔줄 가능성이 있어서 10월 10일 내일 나오나 내일 모레 나오나 조금 헷갈리네요. 아마 11일날 화요일날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반도체 쪽 급락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단 4일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20-30% 빠진 주도주가 허다합니다. 금요일날 시가에 뭐 로보티지도 고점 대비 30% 빠졌지, 뭐 조선주도 말할 거 없고 방산도 말할 거 없고 전력인프라도 최근에 고점 대비 폭락폭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 바닥 잡는지도 각각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변동성에 주의하라라는 거는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지금은 제가 3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주가가 플러스권에서 들어가지 마라,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갈 생각해라. 그리고 당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 단타해라. 그거 말고는 시장에 답이 없다, 이렇게 천명합니다. 자, 미국 시장 뭐 마이너스 2%까지 밀렸다가 주가상 올라왔는데,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 그냥 밀어붙이다가 1년 연장 해주라, 이걸로 좀 돌아서니까 일단은 뭐 합의 가능성 있냐 없냐 이걸로 좀 바뀌는데요. 이거는 뭐 주말에 제가 글도 쓰긴 했는데, 그 글은 이제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100% 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가 밀어붙이는 그 힘을 봤을 때 증시가 폭락하면 몰라. 예를 들어서 증시가 진짜 대폭락이 나오면 태세 전환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렇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 2주 내로 합의가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 보면 장중 변동성이 꽤 됐죠. 시가에 이렇게 하락 출발했다가 1.5%까지 반등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3.5%까지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권에서 보합까지 올려놔요. 그리고 또 빠져요. 이거 정신나간 변동성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안 사고 올라가서 산 사람은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3.5% 떨어졌으면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10% 정도는 두드러 맞았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두드러 맞고 또 올라와서 고점에 사서 NXT에 개별 종목들 마이너스 1, 2%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NXT에서 손절했다. 그러면 뭐 양방으로 두드러 맞는 거죠.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자, 이번 주에 월요일 SK 하이닉스의 폭등과 함께 4,200을 찍은 증시는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코스피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코스닥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의 하락 요인은 주식을 하고 있다면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간단히 정리하면 단기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미 셧다운 장고에 따른 SOFR 발작이 4번 정도 있었는데 4번 다 출렁였다. 즉 단기 시장 장경색에 따른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이 부분은 셧다운 해소되면 지금 TGA 미 재무부에 쌓여있는 이 수입이죠. 세금 수입이 9,700억 달러가 있는데 1,400조 있는데 이게 풀어주겠죠. 그러면 돈이 얼마야? 돈이 630억 연준에서 단기 자금 풀어도 조금 풀리던데 1조 풀면 일단은 뭐 시장의 단기 경색은 다 풀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1, 2주 내에 반드시 풀릴 것이고, 주요 이벤트 종료에 따른 추가 상승 동력의 부재, 이거는 맞죠? 뉴스에 팔아라. 예?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했었죠. 여러분들 안 했으면 말을 안 해. 추천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다 말을 했었고, 하나오션 매수를 안 했으면 말을 안 해.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들고 있었으면 말을 안 해. 다 팔았다. 모든 걸 다 파는 거죠. 단기 재료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대응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2차 전지 팔아라. 미중 정상회담이 떨어진다. 2차 전지 팔아라. 깐부해동,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박났고,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 이런 부분에서 전력인프라가 폭등은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다 떨어진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삼전, SK 실적 발표, 여기서는 SK 하이닉스만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으니까 주요 이벤트는 다 끝난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핵잠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올랐는데 결국 그날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왜? 당장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기대감을 재료와 뉴스에 의해서 당겼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신 삼성과 닉스 반도체 쪽은 명확하게 실적으로 올라갔는데, 이 구조적으로 지금 낸드와 D램 가격이 삼성전자가 아직 고정가격가를 오퍼를 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오퍼를 안 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빠져가지고 추가 하락을 하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왜? 예측 가능한 범주가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범주, 그리고 수출 데이터 변화를 보면 확연히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부각되는 AI 버블론, 사실 매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나와서 새로워 보이지도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이번은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또 움찔하는데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늘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이라고 해야 되고, 젠슨하기 정말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즉 결론으로 보면 과속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 폭이 이격이 커서 진폭이 상당한 변동성 국면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잘하면 엄청나게 트레이딩하기 좋으나 그걸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마이너스권에서 잡아라. 하려면 마이너스권에서 잡아라. 이평선도 좋고 주요 지지구간도 좋고, 이럴 때는 지지구간을 깨서, 주도주가 지지구간을 깨서 이탈하면 그 이탈에 잡고 반등에 팔고, 그리고 지수가 어느 시점 돼서 박스권을 만드는 하한선이 정해지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대장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88조 대기자금 일부 물량 가지고 보면서 신용 25조 8천억 일부 청산되는 흐름 나오면 들어가면 딱 좋은 구간이다 보고요. 지수 레벨단에서 어느 선이 하한선이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됩니다. 3750포인트 일단 바라보고요. 특히 대형주 입장에서 볼 때 SK 하이닉스만한 탄력 있는 종목이 없고, 이슈 터지면 하나오션처럼 날아가는 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서 주도주 5개에서 7개 정도 빼놓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미 증시 셧다운 해제 가능성에 마이너스 2%에서 일단 보합관지 마감이 됐고, 그러나 합의 불발이기 때문에 월요일 당장은 선물시장 확인해야 됩니다. 야간 선물도 그냥 금요일 국장과 완전히 똑같죠. 이게 국장 야간 선물이에요. 이거는 국장 선물이죠. 금요일날 마감된 거 558.70 야간 선물 마이너스 어디까지 빠졌지? 550포인트 깼기 때문에 이때가 저점이 540포인트, 즉 이날의 저점까지 내려온 거죠.
이날의 저점까지 야한 선물에 훅 밀려가지고 위태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쉽게 안 깨진다라는 거죠. 깨져도 밑에 지지 구간이 올라오니까 선물에서도 540포인트 뭐 많이 빠지면 아마 이 선이 올라오니까 결국 이 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540포인트 언저리 540포인트 언저리 살짝 깨지면 지수의 바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NXT에서 종목들이 마이너스 1, 2%더 빠졌죠. 근데 이거는 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번 하락에도 반도체 덜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 덜 빠졌어요. 의료 AI 쪽에서 최근에 반등폭이 오히려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의료 AI 팀이 지난주 금요일날 신선을 냈다라는 내용들 있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주말의 내용이 좀 저는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이슈 같은 거는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2026년도 의료 AI가 가는 거 주도주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지난번에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 했던데 흐름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의료 AI 쪽 상당히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따로 시간이 된다면 뭐 풀어드리고 싶지만 요새는 뭐 라이브도 안 하고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의료 AI 쪽 이제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뭐 루닉 같은 거 뭐 몇 개 나중에 빼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자, 차후지간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중심으로 비만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알테오젠 만약 5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라. 손실은 그 다음에 생각해 봐라. 사라. 저는 이제 45만원대에 잡아놓고 그 45만원 이하권에서 잡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별말이 필요합니까? 이거 카페에 있는 글 잘 보시고 알테오젠 어떻게 됐는지, 예? 셀트리온 올라가면서 언제 신청했는지 여기에 신청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임시 주총이 이때 한다고 해서 올라오다가 주주 초에 이전 상장을 결정하는 날 이렇게 올라와서 뭐 저점 대비해서는 50% 올랐죠. 10만원 미만에 있던 게 이 이벤트로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와서 그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장에서는 제로 소멸 아니야 했는데 심사 청구하고 그때부터 달리면서 여기에서 2배가 갑니다. 여기서 2배 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만들고 마무리 됐는데, 이 시점에 셀트리온 그룹주의 시가총액은 50조였다고. 50조였습니다. 50조. 그게 팩트예요. 그럼 알테오젠 못해도 65만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주말에 화이자 메세라에서 100억 달러에 가져갔죠. 그러면 D&D 파마텍은 끝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많이 밀리면 나중에 갈 것 같고, 생각해야 될 거는 노보노가 100억 달러를 제시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찾고 싶었었는데 또 놓쳤어. 그럼 더 독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봐야 되고, 젠백스가 시간 외에 임상 실패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핫다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회사가 옛날에 최장암으로 많이 해먹고 똑같은 이 GB500인가 GB5001인가 뭐 아무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기전만 바꿔가지고 알츠하이머로 간다. 그러면서 자본 조달하고 뭐하고. 저는 이러한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갖다 절대 하지 마시고, 오픈 AI 미 정부에서 AI 보조금, 인프라 보조금 중국처럼 하는 것을 건의했다. 당장은 모르겠으나 현실화되면 관련 엮이는 기업들, 특히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또 반등의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고, 기판 좋게 봤는데 심택이 완전 어닝 쇼크입니다. 저는 이거는 리포트나 좀 시장 참여자들의 내용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다 좋다고 했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등은 실적 발표하고 코멘트가 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을 좀 해보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대덕전자는 아주 나이스한 실적이 나왔고요. 아무튼 이쪽 봐야 되고, 조선 쪽은 금요일날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4%에서 무려 플러스 13%까지 이 대형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미 3,500억 달러 팩트시트의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고, 정부의 핵잠에 대한 의지가 하나오션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방향성을 좀 확인해야 된다 싶네요. 시장의 단기 모멘텀이 많이 약하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는 쉽니다. 라는 말이 저는 떠오르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즉, 투심이 약하기에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것이고, 고점에서 개인이 9조 가까이 받았기에 올라도 당장은 돌파 불가능이다. 즉, 마이너스권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기. 지금 그것만 안 하면 돈 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부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탄탄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의 폭도 굉장히 클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금요일날 시장 특징 중 하나가 사이닉 솔루션인데요. 피지컬 AI 필수 핵심 센서 반도체 양산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점인데, 일단 청각 센서가 최종 단계에 돌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센서, 촉각 센서, 청각, 시각, 촉각 3개 다 내재화한 국내 유일의 센서 전문 파운드리를 위한 디자인 하우스가 되겠다라는 거. SK하이닉스가 지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죠. 좋은 내용이었어요. 저도 금요일날 딱 이 종목 하나 매매했습니다. 자, 종목분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수 좀 보면 나스닥 선물이죠. 그간 많이 올라왔고,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45일선은 항상 지지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60일선까지 닿으면서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깨지면 조금 힘들어요. 여기가 깨져버리면 이제 시장이 또 하나의 의지하는 선들이 깨지면서 빠지는데, 바로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슈에 의해서 폭락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오면 급격한 하락을 볼 것이다. 이슈가 없으면 뭐 여기 근처에서 또 바닥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은 작은 경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악재가 부각이 된 거고, 다른 쪽에서는 악재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쭉 상승하고 대략 여기에서 한 두 달간 횡보를 했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으로 지수가 움직이다가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횡보가 길었던 만큼 이 횡보의 폭만큼 사실상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상승의 대칭은 마감이 됐고, 강력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곳, 그 다음에 시장을 바꿔놓은 이러한 음봉의 촉각을 맞추면서 이 음봉 결국은 이때도 사람들은 단기 고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근데 이러한 강한 매물을 먹고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왔던 구간이 정확히 보면 3,8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음봉 근처에서는 단기 바닥을 형성하겠죠. 즉 3,800이 만약에 이탈을 하면 거기가 단기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실은 별로 볼 거는 없어요. 지수 자체가 뭐 또 빠지면 또 올라오겠죠. 약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스닥을 지수로 따지기에는, 개별 종목으로 따지기엔 낫지. 자, SK 하이닉스 11선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뭐 21선 달 것 같은데, 50만원 이하면 땡큐다.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삼성전자 45일선 근처 만나는 자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요. 반도체에서 심택이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요. 이 구간이 돌파자리니까 만약에 이거를 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지금 소부장에서는 종목군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들어가고 그러기가 좀 부담이 돼요. 근데 몇몇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해서,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아서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SN 그 첨단, 네.
SNS 스택이나 이런 첨단 반도체 쪽 있죠. EUV 쪽. 이쪽은 조정받으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SKC는 지난번에 다 매도하고 회원님들도 전량 이날이죠. 이날 다 매도를 시켜 드렸고요. 여기서 다 매도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별로 뭐 그런 거는 없는데, 많이 또 내려와서 좀 밑바닥에서 어떻게 돌리는지 좀 체크해 볼 생각이고, 최근에 보면 피롭틱스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또 곧잘 많이 밀렸어요. 이게 한번 툭 떨어졌을 때 한번 관심은 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빠지고 금요일날 7%또 한 번 더 빠지면 반등 좀 나오지 않겠냐 정도. 캠트로닉스 반등 탄력은 좋아요. 얘도 많이 빠지면 곧잘 반등을 하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금요일날 태성과 캠트로닉스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쪽의 캠트로닉스가 좀 더 추세는 탄탄하구나 이런 생각 약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면 약간 좀 부담은 되겠죠. 깨고 내려오면. 그래도 깨고 내려와도 계속 움직일 개연성이 높은 종목이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도 결국은 이 횡보의 힘이 돌파가 되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리가켄 바이오 마찬가지로 밀리면 매수로 대응하라. 그리고 에이프로젠 위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는 전량 매도했다라고 했죠. 그 에버트의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샀으면 매도다. 그리고 떨어지면 일정 구간 밑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또 좋은 기회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D&D 파마텍 뭐 인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재료 소멸 이슈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갭 뜨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됐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아래꼬리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G2G 바이오가 금요일날 좀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흐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장에서 하락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락을 많이 안 했죠. 하락을. 그만큼 이쪽이 오히려 더 제약바이오 쪽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보셔야죠. 인벤티지 랩 돌파가 임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로보티즈 대장이기 때문에 반등도 컸는데요. 아직은 여기서 3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막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봐야 되겠다 싶고, 고용도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빠져나갔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올렸다가 그냥 다 빼버리, 이런 거 맞아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좋은 종목에.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종목군들이 의외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 바닥에서 신테카 바이오도 뭐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더니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로 뭐 AI 의료 AI 쪽이죠, 많이 올라왔고, 3빌리언도 상승 추세가 나쁘질 않아요. 계속 좋은 움직이고, 얼마 전에 루닛 또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오나 좀 봐야 되고, 루닛은 좀 체크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얘네들 총 1600억하고 500억 해서 거의 2300억인가 삼자배정, 그러니까 유상증자 했죠.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하고, 또 삼자배정 시비도 한 1700억 발행했나? 그 시비가 5만원대 이때 발행했을 거예요. 아무튼 어디서 발행을 했는데 그게 리픽싱이 끝난 걸로 알아요. 그러면 리픽싱 최저가가 38,000원이니까 38,000원 근처 이하권은 아무튼 2천억 노는 애들의 그 한선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예전에 NKM 매매할 때도 이 리피싱 가격 다 찍고 올라오더라고. 한까지 다 건들고 나서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국내에서 유일하게 엮여 있는 게 루닛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사이닉 솔루션 금요일 날은
다른 거 매매를 하나도 안 해서 사이닉 솔루션 매매만 여기서 분할 매수로 타다닥 사가지고 팔고 상따 해서 좀 넘어온 거 이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핵심 종목이야 해봤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떨어져서 이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전에 수급이 좋았는데 흐름도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전부다. 그리고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그냥 단타를 몇 번이나 하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단타 좋긴 한데 종배가 더 좋습니다. 종가 베팅하고 대응하고, 단기로 볼 때 1, 2%가 적어 보이지만 종배로 그냥 깔끔하게 1, 2%좀 많이 먹으면 5%, 7%, 근데 스윙으로 볼 때 10에서 15%, 20에서 20, 30% 이렇게 보는 게 낫지, 단타로 해서 물량을 못 사는 단타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단타는 확실한 자기만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로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많이 하진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 다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